시간은 코스닥 내에서 유망 기업 그리고 히든 챔피언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오윤진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오늘은 이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네, 맞습니다. 힘을 조금 못 내고 있어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뭐 약간의 약보합이나 뭐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스닥도 그렇고 좀 강세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점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가 최근에 너무 또 뭐 쉬지 않고 6거래일 연속 코스피 그렇죠?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네, 상승했죠. 쭉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 상승을 주도했었던 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위주로 최근 오늘 같은 장은 조금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연초에 어떤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여전히 뭐 중소형 업체들은 뭐 오히려 뭐 더 약한 약세를 보이거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기회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뭐 어저께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관련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왔던 지금 뭐 신재생 관련된 업체들 위주로 좀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이미 뭐 CPI 관련돼서의 집중도는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국내 증시의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경계감 때문에 일부 여태 동안 상승폭이 좀 제한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좀 다소 적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오늘 뭐 저희 뭐 옵션 거래 만기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소개하실 기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에어부산이라는 업체를 준비를 했고요. 네, 에어부산이요. 네. 에어부산 관련 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에어부산을 위시한 다양한 LCC 업체들이 LCC 산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LCC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2020년, 2021년, 뭐 작년까지 2022년까지 코로나 이후에 LCC 타격이 상당히 컸었고요.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인 2019년도에는 뭐 노제팬이라든가 이런 또 분위기에 맞물리면서 좀 힘든 시기를 많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도 그래서 지금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도 오랜 기간에 어떤 뭐 좀 조정이나 뭐 하락폭을 많이 견뎌왔었는데 최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반전의 여력이 LCC 산업 전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먼저 열렸었고 작년 10월부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관광 재개하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해서 일본 쪽 여행 수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뭐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전부 LCC 산업 전반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여태 동안의 어떤 큰 적자폭을 대폭 좀 줄이는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뭐 1월 중순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행기 여행의 어떤 수요상 지금 그 비행기 좌석의 어떤 예약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1월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이제 여행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 네네네. 뭐 중화권 쪽이라 중국 쪽이라든가 중국은 여전히 뭐 뉴스 플로우상 안 좋은 뉴스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선 자체가 애초에 코로나 전부터 LCC 업체들의 중국 노출도는 뭐 10% 내외로 상당히 적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무 구조 같은 경우도 워낙에 오랜 기간 좀 적자를 이어와서 그런 부분도 안 좋아진 점이 있는데 그러한 점 부분도 사실 이제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으로 현금을 확보한 업체들 딴에서는 충분히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하면서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조치한 것들은 사실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네. 금방 풀리는 좀 단기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뭐 어저께나 그저께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하권을 플러스 알파의 어떤 옵션업을 하게 플러스 올해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국경 개방 좀 본격화 1월 8일부터는 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단기적인 뉴스도 뭐 안 좋은 영향으로는 하방 압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LCC 쪽이 워낙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어떤 대형 항공주랑 비교했을 때 네네. 어느 정도로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 사실- 선전할 수 있을지. 네, 대형 항공주 같은 경우랑 좀 크게 달랐던 점은 네. 대형 항공주는 코로나 때 그래도 화물 운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익도 잘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영향 자체가 여행 수요와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었거든요. 아, 근데 다만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에 대한 여력도 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훨씬 많이 됐고 사실 실질적으로도 더 타격이 컸었던 만큼의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이제 주가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LCC가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에어 부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에어 부산 실적 전망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앞서서 거의 LCC 산업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 에어부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해서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봐도 이제 저희 팀에서 한 600억 정도를 올해는 영업이익이 달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태 동안 적자가 큰 폭에 났었던 부분이 바로 600억까지 영업이익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보면은 일단은 운행 대수 자체, 비행기 대수 자체는 코로나 전보다 좀 줄었지만 그 대수의 어떤 제품, 그 비행기의 어떤 교체나 이런 걸 통해서 좌석수를 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뭐 일본 여행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단가 자체가 훨씬 운임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저희 예상보다 19년도나 이런 코로나 이전보다도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 마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의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물론 아예 바닥에서 조정됐었던 부분에서 일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한데 글로벌 LCC의 PER 전반적인 평균을 보면은 10배 이상씩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공적으로 영업이익 600억 원 이상의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지금 주가 상태도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노선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좀 해외 쪽으로 그 가까운 동남아부터 네네.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신규 항공을 좀 이렇게 개척을 해야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군공항이었다 보니까 부산공항을 통해서만 이제 그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천공항 쪽으로의 비중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남아 쪽으로의 어떤 여행 수요를 더 잡게 된다면은 충분히 마진도 저희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좀 좋게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에 이제 또 다른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회사들보다 에어부산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 비용 그 비행기 자체의 어떤 그 교체를 많이 해놓으면서 좌석 수를 더 확보를 많이 했다는 점이 일단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을 통한 치안 여객을 훨씬 늘리면서 기존 대비 그 어떻게 보면 마진 측면에서 더 좋은 마진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원래 뭐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또 운행이 좀 어느 정도 제한되거나 이런 여객의 이용률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풀리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가 다른 LCC와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측면이 있어서 이 아시아나 쪽으로 발행한 어떤 전환사채 관련해서의 어떤 뭐 시장의 출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점은 좀 제한된다는 점도 다른 어떤 LCC 항공업체 대비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2023년 항공이 좀 정상화되는 걸 기대해 보면서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오늘은 에어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